그날 법정 공기는 차분했습니다. 방청석 의자는 반쯤 차 있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줄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나는 서류철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표지가 손바닥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속 분쟁은 이미 오래 끌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게임이었습니다. 나는 내 표정을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처 이야기는 서류 속 과거였습니다. 사망 사실도 문서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증인 명단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증인들이 차례로 나와 앉았습니다. 증인석은 그때까진 평범한 자리였습니다. 나는 펜 끝으로 종이를 몇 번 눌렀습니다. 잉크가 번질까봐 손임을 조절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항상 같은 높이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오늘도 나를 눌렀습니다. 그때 판사가 한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내 귀가 먼저 반응하며 멈칫했습니다. 모르는 이름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세게 잡았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들고 증인석을 봤습니다. 앞으로 나오라는 말이 낮게 울렸습니다. 방청석 뒤쪽에서 숨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지금 들은 것이 착각이길 바랐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발소리가 법정 바닥을 천천히 건넜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따라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목이 바짝 마르며 침이 삼켜졌습니다. 그때 판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증인 본인 확인을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뚝 끊겼습니다. 증인석 쪽의 얼굴이 천천히 보였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멈췄습니다. 분명히 아는 얼굴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망한 줄 알았던 전처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피할 틈도 없이 시선이 맞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나는 손에 쥔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짧은 충격음이 법정에 크게 울렸습니다. 내 옆 사람의 옷깃이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는 아무 말 없이 증인석만 봤습니다. 그 침묵이 내 심장 박자보다 길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등을 곧게 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서류가 미끄러졌습니다. 나는 미끄러진 서류를 다시 눌러 잡았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놓치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믿어온 사망이라는 말이 흔들렸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는 전처의 손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손목에서 무언가가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판사는 증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 말이 칼날처럼 법정에 꽂혔습니다. 나는 그 순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판사는 증인에게 다시 한번 이름을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가 법정의 공기를 단숨에 얼렸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집어들고 증인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신분 확인을 진행하겠다는 차분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법정 직원이 봉투 하나를 증인석 위에 조심히 올려두었습니다. 봉투가 책상에 닿는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증인은 봉투를 열면서 나를 잠시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순간 등 뒤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증인은 종이를 꺼내 두 손으로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분명히 주민등록등본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판사는 그 제목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 한 줄이 읽히는 동안 법정 전체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망자로 정리된 사람이 등본이라는 사실이 스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호흡만 천천히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생년월일과 주소를 차례대로 확인해 나갔습니다. 증인은 질문이 나올 때마다 조용히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대답이 이어질수록 내 손은 더 굳어갔습니다. 숫자 하나와 주소 한 줄이
과거를 전부 뒤집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하려다 삼키는 기색만 느껴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증인석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망 기록과 제출된 서류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법정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증인석에 선 전처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승리도 패배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판사는 기록 정정을 즉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속 절차 또한 전면 재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숨이 풀렸습니다. 소름은 먼저 지나갔고 분노는 뒤늦게 올라왔습니다. 나는 법정 안에서 처음으로 똑바로 숨을 쉬었습니다. 전처는 증인석에서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리며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웅성거림이 다시 퍼졌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다리가 잠시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장면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이 쌓였는지 알았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며 나는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과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났다고 말입니다. 이혼 뒤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서로의 소식은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법원 서류가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그 이후 나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 학교 일정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길로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길 슈퍼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짧은 통화였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상대는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처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상대는 확인 서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례는 이미 끝났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들은 놀랐지만 오래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남이라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넘겼습니다. 장례에 가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처럼 말했습니다. 며칠 뒤 서류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사망 사실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도장이 찍힌 종이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서류를 서랍 깊이 넣었습니다. 다시 꺼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선택이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전처는 기억 속에서 점점 흐려졌습니다. 사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망이라는 말이 정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아무 일 없이 지났습니다. 상속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후로 나는 그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입에 올리면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랍 속 문서는 그대로 시간에 맡겨두기로 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하는 동안 내 기억도 같이 달아갔습니다. 가끔 서류 정리를 하다 보면 그 봉투가 손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른 서류부터 꺼내 들었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끝난 일이라 여겼습니다. 사망이라는 단어가 모든 질문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안도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성장 이야기와 일상 대화가 시간을 채웠습니다. 전처의 이름은 점점 대화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기억은 흐려졌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꿈에서 얼굴이 스치면 아침에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괜한 생각이라 넘겼습니다. 이미 정리된 사람을
다시 불러내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 믿음이 편했고 그 편안함에 기대 살았습니다. 몇 해가 더 흐르자 상속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서류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망 확인 문서도 자연스럽게 근거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문서를 꺼내며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상속 이야기는 어느 날 아주 자연스럽게 꺼내졌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서류 정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모 재산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미 정해진 수순처럼 대화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 과정의 감정은 개입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전처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이름은 반드시 등장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한 장이 모든 대화를 멈추게 했습니다. 전처의 이름 옆에 사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표기가 문제의 출발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속 비율을 계산하던 변호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눈빛이 잠깐 스쳤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절차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그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지만 도장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문서를 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에 나는 안심을 느꼈습니다. 상속 분쟁이라는 말이 그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분쟁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나는 싸울 생각도 다툴 이유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모든 것은 서류대로 정리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깨질 준비가 이미 시작된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법원 인장이 괜히 눈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한동안 열지 않았습니다. 괜히 열면 일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봉투를 열어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상속 분쟁 관련 통지라는 문구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분쟁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가슴에 걸렸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문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 말했습니다. 사망자 관련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제출한 서류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자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뒤 첫 공판 날짜가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간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정장을 꺼내 옷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옷에 남은 먼지를 털며 괜히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서니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상속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안고 묵묵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접수처를 지나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꺼내 한 장씩 확인했습니다. 전처의 이름 옆에 적힌 사망 표기가 다시 보였습니다. 그 글자가 나를 보호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나는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법정 대기석에 앉아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가 적힌 종이가 손끝에서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는 각자의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괜히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사건 순서가 호명됐습니다. 내 이름이 불리는 순간 허리가 먼저 굳어졌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법정 바닥에 또렷이 남았습니다. 재판부 앞에 서자 시선이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판사는 사건 개요를 담담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상속 분쟁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귀에 꽂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증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할 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미 끝난 확인이라고 속으로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기록을 보며 증인 신청을 검토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손바닥에 맺힌 땀을 조용히 옷에 문질렀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서류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잠시 멈추자 사람들은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변호사는 내 옆으로 와 서류를 다시 정리하자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정 바깥 복도는 생각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길게 울렸다 사라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괜히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전처 사망 이후 몇 해가 지났는지 떠올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서류도 사람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대답 대신 숨만 내쉬었습니다. 이미 제출한 서류가 모든 걸 증명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망이라는 표기가 이 상황을 정리해 줄 거라 여겼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 쉽게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작은 어긋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며 그냥 넘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던 중 손짓을 잠시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멈춤 하나가 이상하게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기록 속 날짜 하나가 다른 문서와 맞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판을 준비하며 서류를 다시 한 장씩 살폈습니다. 같은 항목이 있는데도 표현이 조금씩 달라 보였습니다. 의미는 같아 보였지만 문장의 결이 분명 달랐습니다. 나는 펜으로 표시하며 변호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웃으면서도 문제될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괜히 귓가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스친 상대 측 변호사의 눈빛도 잠깐 시선을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걸음을 늦추며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종이 냄새가 퍼지며 가슴이 서서히 답답해졌습니다. 이름과 날짜를 하나씩 소리 없이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마음속에는 확신보다 의문이 쌓였습니다. 아직은 이 느낌을 말로 꺼낼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의심은 서서히 마음속에 쌓였습니다. 대놓고 드러내기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아끼는 쪽을 택했습니다. 변호사에게도 더 묻지 않고 넘겼습니다. 괜히 일을 키운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서 기록을 다시 살폈습니다. 서류를 날짜 순으로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종이 위 숫자들이 눈에 익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해질수록 어긋남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표현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작성자 이름도 문서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나는 그 차이를 공책에 옮겨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 페이지가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손목이 뻐근해질 즈음에야 펜을 놓았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멈추지 않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와 날짜가 떠올랐습니다. 잠결에도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부엌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의심은 그렇게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 공판을 앞둔 날에도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서류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도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괜히 달력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공판 날짜에 표시된 동그라미가 유난히 진하게 보였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밖에 나가 걸어도 머릿속 계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처 사망 시점과 서류 작성 시점을 떠올렸습니다. 기억과 기록 사이에 미묘한 간격이 느껴졌습니다. 그 간격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메모지에 질문만 몇 줄 적어두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지, 왜 이 시점에 분쟁이 생겼는지, 질문은 답 없이 종이 위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불을 끄고 누워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숨을 세다 몇 번이나 뒤척였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내 생각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심은 혼자 품은 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공판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집안의 소리들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문을 여닫는 소리마저 크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서류 가방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확인한 종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장씩 다시 넘겨보았습니다. 날짜와 이름을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느 한 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처음 볼 때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표현 하나가 미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의미는 같아 보여도 결이 어색했습니다. 나는 그 부분을 접어 표시해 두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차창밖 풍경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계속 가라앉았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자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숨을 골랐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만 혼자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별다른 말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은 마르지 않았지만 손이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재판 시작 안내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나는 서류 가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에 거실 불만 켜둔 채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 소리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쥔 손을 몇 번이나 놓았다 다시 잡았습니다. 말을 꺼내야 할지 계속 마음속에서 망설였습니다. 식탁에 가족들이 모이자 괜히 물부터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있었던 일을 각자 짧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멎은 뒤에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법원에서 이상한 점이 조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 아니냐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전처 이야기를 왜 지금 다시 꺼내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서류에서 느낀 어색함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길어질수록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괜히 일을 키우지 말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예민하게 굴 필요 없다는 말도 덧붙여졌습니다. 나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히 가족을 불편하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대화는 그렇게 애매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나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가족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괜한 생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나를 더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느낌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도 어제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며 아침을 서둘러 마쳤습니다. 나는 말을 꺼내려다 괜히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한 그 분위기가 더 어색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보자 얼굴이 조금 수척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흔적이 눈 밑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도 누구 하나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층수 표시가 내려갈수록 속이 같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에 쉽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법원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동료의 질문에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입맛이 거의 없었습니다. 혼자 식당에 앉아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어제 들었던 말들이 문장째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괜히 예민하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퇴근길에도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르자 괜히 숨을 한번 고르게 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도 어제와 다르지 않은 공기였습니다. 나는 다시 아무 말도 꺼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선택이 맞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점점 혼자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 시간도 각자 흩어지는 순간도 같았습니다. 나는 일부러 말수를 더 줄이려 애썼습니다. 괜히 꺼냈다 다시 무시당하는 게 싫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설거지를 하며 물소리를 오래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생각을 잠시 멈추게 해줬습니다.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어도 나는 방에 머물렀습니다. 문을 닫아도 들리는 웃음소리가 낯설었습니다. 괜히 내가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천천히 세어보았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해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더 말하지 않은 선택이 옳은지 되물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나는 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결정적 단서의 씨앗은 그날 심어졌습니다. 법정에서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씩 다시 꺼내 놓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봤던 종이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장에서 시선이 유난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망 사실을 증명한다던 그 문서였습니다. 날짜와 발급 기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은 아무 의심 없이 넘겼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글자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발급 날짜가 다른 기록과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하루 차이였지만 마음이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달력을 꺼내 그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그 공백이 서류 위에서 더 크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 문서 옆에 작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건 단서가 아니라 씨앗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나는 그 문서를 가방 맨 아래에 넣어두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꺼내지 않으려 손이 가는 걸 몇 번이나 참았습니다.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과 괜히 건드린다는 두려움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그 날짜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람들 얼굴 사이로 숫자만 떠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책상 앞에 앉아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다가도 서류 글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밖에 나가도 생각은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나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 발급 기관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손가락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괜히 기록을 건드렸다가 아무것도 아니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확인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씨앗은 흙 속에서 조금 더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나는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 넘기기엔 너무 걸렸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유난히 길게 들렸습니다. 상대가 받기 전까지 숨을 여러 번 골랐습니다. 기관 이름을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용건을 설명했습니다. 확인만 하고 싶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상대는 잠시 기록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기다림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대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기록이 하나 더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추가 기록의 날짜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날짜를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상대는 분명하게 숫자를 다시 읽어주었습니다. 그 숫자는 내가 본 것과 달랐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확인은 끝났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기록을 따로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확인된 날짜와 통화 내용을 공책에 차분히 옮겨 적었습니다. 적을수록 생각은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감정을 글자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사실만 남기자는 원칙을 스스로 세웠습니다. 그 원칙이 흔들리면 판단도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를 만나 간단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기록이 다를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씨앗에 물을 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서류 가방을 다시 단단히 닫았습니다. 이제는 더 미루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확실해질 때까지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단서는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판을 며칠 앞둔 아침에도 몸이 먼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법정의 공기가 떠올랐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는데 표정이 굳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괜히 어깨를 한번 돌리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나서자 손잡이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에도 뒤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누군가 지켜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사람들 얼굴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방송 소리와 안내음이 머릿속에서 섞여 울렸습니다. 나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손을 포갠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 속 단서들이 서로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도착하자 발걸음이 다시 느려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한 계단씩 숨을 세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주변 소리만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가 겹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등의 핏줄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지금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 말도 꺼낼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기 전까지 시간은 유난히 더뎠습니다. 사람들은 대기석에서 말을 아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변호사조차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서로를 더 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서류 가방을 다시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으로 가방 모서리를 몇 번이나 쓸어내렸습니다. 안쪽에 들어있는 종이들이 서로 맞닿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 감각이 괜히 더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판사와 눈이 마주치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그 순간을 조금 더 미루고 싶었습니다. 대기석 앞 전광판에 사건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속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내 사건이라는 사실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리에서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움직였습니다. 서류를 가방에서 꺼내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이미 외운 내용인데도 눈이 자꾸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안으로 들어오라는 안내였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미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옷깃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지정된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판사의 시선이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시선에도 등줄기가 곧게 세워졌습니다. 변호사는 내 옆에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질문보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는 사건 번호를 차분하게 다시 읽었습니다. 그 숫자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한 박자씩 뛰었습니다.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아직 그 이름은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판사의 손만 바라봤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내 호흡이 섞이는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잠시 멈칫하더니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법정의 공기가 다시 조여졌습니다. 이제 고지라는 막연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나는 발바닥에 힘을 주고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판사는 서류 더미를 천천히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 동작이 끝나자 법정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침이 목에 걸린 듯 삼키는 소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판사는 증인 명단을 다시 한 줄씩 훑어보았습니다. 그 종이 끝이 살짝 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미세한 움직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곧 시작이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방청석에서도 누군가 숨을 멈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판사의 손이 멈추는 순간 시간이 함께 멈춘 듯 했습니다. 나는 발끝에 힘을 주며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지금 이 다음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들어 증인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에 아직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감이 짙게 깔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이제 숨지 말고 끝까지 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증인 출석을 확인하겠다는 담담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법정에 남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숨을 고른 뒤 증인석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한 문장을 또렷이 말했습니다. 증인 본인 확인을 지금부터 진행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법정 직원이 문 쪽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시선이 닿은 곳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설마 하는 생각이 겹쳤습니다. 판사는 다시 한번 증인에게 앞으로 나오라 했습니다. 발소리가 법정 바닥을 천천히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 발걸음이 내 심장 박자와 겹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증인석으로 모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증인석에 선 사람이 옆모습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기억 속 얼굴과 겹쳤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끝까지 내쉬지 못했습니다. 사망한 줄 알았던 전처의 모습이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돌아보는 순간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법정 안에서 짧은 숨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판사는 아무 감정 없이 다음 절차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증인석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시선이 닿자 법정 안 공기가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증인에게 제출 서류를 확인하겠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법정 직원이 서류철을 들고 증인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종이가 책상 위에 놓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증인은 그 서류를 내려다보며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문서 이름이 법정에 울리자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망 처리된 사람의 등본이라는 사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판사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차례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증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확인을 이어갔습니다. 그 대답 하나하나가 서류의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더 이상 기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기록과 등본이 일치함을 짧게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 절차가 끝나는 순간 법정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이 재판이 다른 방향으로 흘렀음을 느꼈습니다. 전처는 증인석에 선 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모든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다음 절차를 준비하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확인이 끝나자 법정 안 공기가 즉시 달라졌습니다. 판사는 방청석을 한번 훑고 재판부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 변호사들의 손이 각자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종이를 다시 넘겼습니다. 그 작은 동작들이 법정의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의자를 고쳐 앉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 숨이 길게 새는 동안 나는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판사는 증인에게 추가 질문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사망 전제가 무너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처는 고개를 들고 재판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망설임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는 국면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판사는 절차 변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 한마디가 지금까지의 흐름을 갈라놓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분노보다 먼저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오래 묻혀있던 의심이 법정 한가운데로 올라왔습니다. 재판의 방향이 바뀌자 법정의 움직임도 달라졌습니다. 판사는 기록 정정을 공식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사망 전제를 근거로 한 모든 주장들이 흔들렸습니다.
변호사들은 서류를 새 순서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절차 변경을 차분한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이 이어질수록 방청석의 긴장은 높아졌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메모를 급히 늘려갔습니다. 그 손놀림에서 당황이 묻어나왔습니다. 판사는 증인 보호와 추가 신문을 분리했습니다. 그 결정으로 재판 일정이 재조정되었습니다. 상속 분배 계산 역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사망한 줄 알던 사람이 증인석에 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장면을 먼저 기억했습니다. 그 장면이 모든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나는 그 중심에 서서 조용히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법원 복도에서는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수군댔습니다. 기자들은 명단을 확인하며 전화기를 계속 눌렀습니다. 사건 번호보다 증인 얼굴이 먼저 퍼졌습니다. 사망 신고가 잘못됐다는 말이 여러 방향으로 번졌습니다. 상속 절차에 관여한 기관들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하나로 끝날 줄 알던 일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추가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공판 날짜가 늘어나는 만큼 해야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이제야 문제가 드러났느냐 묻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질문에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확인 과정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들이 나를 다시 법정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그 중심에서 조용히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정리는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일상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여는 동작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같은 리듬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확인 요청일지 몰랐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숫자들이 이제는 나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건을 이야깃거리로 소비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도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절차가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숨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분노가 먼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여유가 남았습니다. 통쾌함은 잠시였고 이후에는 현실이 남았습니다. 나는 그 현실을 차분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결과보다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은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와도 괜히 커튼을 바로 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잠시 시간을 더 두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장면들이 이제는 흐릿해져 갔습니다. 증인석에 서 있던 얼굴도 서서히 기억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그 기억을 억지로 붙잡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미 확인된 사실들은 내 몫을 다했다고 느꼈습니다. 분노로 시작된 시간은 차분한 정리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통쾌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묵직한 현실만 남았습니다. 그 현실은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상의 자리로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사람 사는 일은 서류처럼 깔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사실은 제자리를 찾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한 문장을 마음에 남겼습니다. 늦어도 진실은 결국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